네, 11월 24일 수요일, 오늘은 영민한 김프로님과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한번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도 파란불이에요.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 오늘 증시 코스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오늘 증시 코스 상황은요. 정말 오랜만에 파5홀로 진단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처음 들어봐요. 네, 그죠. 지수는 제가 볼 때 뭐 단기적인 가격 조정은 오늘이 이제 좀 마무리 국면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제가 파5홀 그만큼 시장 상황이 어렵다라고 진단해드리는 이유는 시장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좀 헷갈려 할 만큼 정말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또 다른 그런 시장들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무게중심을 잡지 않으면 시장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상황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파5홀로 진단을 좀 해드렸고요. 일단 오늘 증시 상황은 뭐 앞서 수급에서도 보셨다시피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우리 시장을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순매수하는 건 거의 뭐 삼성전자 한 종목만 사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한쪽으로 좀 쏠려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기관들 특히 이제 금융 투자를 필두로 해서 계속해서 대규모 매도를 좀 쏟아내면서 차익 실현 물량들을 좀 내놓고 있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갈피를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NFT, 게임, 메타버스 이 종목들이 아니면 수익을 낼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이번 주에는 그 종목들이 조정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DB 하이텍이라든지 PSK, 유진테크 이런 종목들이 줄줄이 이제 신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아 이제 진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살아나나 했는데 삼성전자 이제 테일러시 투자 확정 발표가 나오자마자 오늘 기관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좀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반면에 오늘 뭐 5G 종목이라든지 낙폭과대 뭐 제약바이오 뭐 진단키트 이런 종목들이 이제 올라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께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투자 팁을 좀 전해드리면은요. 시장에 올라가는 모든 종목들을 다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주식 투자는 항상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시장의 흐름을 읽는 팁을 좀 드리자면 지수가 빠질 때 오늘처럼 이렇게 뭐 최근 2, 3일 동안 이번 주 들어서면서부터 계속해서 지수가 빠지고 있잖아요. 지수가 빠질 때 강한 업종의 비중을 절대로 많이 실으면 안 된다라는 거. 결국 시장이 올라올 때는 정반대의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이 빠질 때일수록 나중에 시장이 살아났을 때 주도 업종이 될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뭐가 될지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시고 그 종목들을 꽉꽉 채워 놓으셔야 시장이 살아날 때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뭐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시장이 빠질 때도 올라가는 종목들은 분명히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뭐 쳐다보고 있으면 무조건 다 좋아 보이는 게 또 주식시장의 흐름이긴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무게중심을 확실히 잡고 시장의 주도적인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업종 그중에서도 핵심적인 종목들을 계속해서 좀 집중하는 전략이 지금 시장을 헤쳐나갈 수 있는 가장 좀 좋은 전략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민 매니저의 말처럼 현재 기술적인 반등이 들어오고 있는 낙폭 과대 업종에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전 라운딩에서 우리 김프로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종목들 리뷰해보는 리뷰홀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먼저 어제 편입하신 이오테크니스부터 바로 현재 결과 어떤지 확인해 볼게요. 네, 이 종목은 버디 종목으로 평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프로님 버디입니다. 축하합니다. 뭐 지금은 제가 버디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지만 사실 네. 이 종목은 이글 종목, 홀인원 종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보거든요. 오늘 네. 반도체 종목들이 일제히 다 하락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재료 소멸 네. 사실상 우리가 기다려왔던 테일러시에 대한 투자 확정, 미국에 이제 삼성전자가 제2파운드리 공장 20조 원을 이제 투자한다라는 얘기, 드디어 이제 확정 발표가 나왔잖아요. 요 확정 발표가 나오자마자 기관 외국인들이 일단은 1차적으로 차익 실현 물량들을 조금 쏟아내면서 오늘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업황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 최근에 이제 부각되고 있는 메타버스와 관련된 새로운 생태계, 이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없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이슈 속에서 다시 한번 이제 메타버스 제로를 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과 관련된 우려, 모건 스탠리가 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폭락할 수도 있다라는 한 애널리스트의 리포트가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고점 대비 30% 빠졌고 SK 하이닉스도 고점 대비 40% 조정받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모건 스탠리가 최근에 입장을 바꿨어요. 내년
내년도에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안 빠질 거다. 오히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버 디램에 대한 수요가 워낙 탄탄하고 메타버스 환경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뭐 서버에 대한 증설 당연히 이제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기 때문에 서버 기업들이 이제 디램 당연히 이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리고 이제 DDR5 전환과 관련해서도 가격 하락을 방어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하락 우려는 이미 뭐 가격 하락 우려는 이미 주가에 충분히 좀 반영이 된 상태고 신규 수요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살아나면서 내년도 업황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좀 탄탄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내년에 뭐 그야말로 매 분기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될 수 있을 만한 가장 핵심적인 수혜주 중에 하나, 장비 종목 중에서도 이제 탑픽 종목으로 꼽아드릴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이오 테크닉스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고요. UV 이제 레이저 장비라든지 드릴링 장비 이런 것들이 내년부터 이제 신규 도입되면서 사실상 매출액이 상당히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는 구도다. 오늘 뭐 약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지만 뭐 다른 장비 종목들보다는 훨씬 더 지금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요. 1차 목표가를 제가 13만 원 정도 말씀드렸었거든요. 편안하게 보유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오테크닉스는 지금 삼성전자가 빠지면서 조금 밀리고 있지만 충분히 내년까지 업황이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보유해보시라고 의견 드렸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종목 리뷰해볼게요. 10월 27일에 편입했던 다날인데요. 이 종목도 현재 결과 바로 확인해볼게요. 네, 뭐 이 종목은 당연히 홀인원 종목으로 진단을 해드리도록 홀인원 하겠습니다. 나이스샷 축하합니다. 뭐 다날, 네오위즈 홀딩스 제가 사실 이 NFT나 메타버스 플랫폼 관련된 기업 중에 놓친 종목 딱 하나예요. 비덴트. 빗썸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비덴트가 뭐 오늘 같은 장에서도 상당히 지금 잘 버티고 있는데 비덴트 이 종목 딱 하나 빼놓고 나머지 종목들은 제가 영민한 투자 시간을 통해서 다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뭐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NFT 게임 관련된 종목들 중에 결국에는 플랫폼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살아남을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 지난주에 게임이라든지 메타버스 NFT 관련된 종목들을 꽉꽉 채워가지고 비중을 많이 좀 늘려놓으신 분들은 뭐 이번 주에 정말 고민을 좀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예요. 대장주인 위메이드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지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뮤직 스튜디오, 뭐 덱스터 이런 VFX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주가도 많이 빠지고 있고 게임주들도 카카오 게임즈, 펄어비스 이런 종목들 별로 흐름이 좋지 않잖아요. 네. 다만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적인 이제 한 21선 정도의 조정이 좀 들어오고 있는 이격 조정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NFT나 메타버스 이런 게 이제 사실 단발성으로 끝날 만한 테마는 절대 아니잖아요. 결국 지금 이 메타버스 시장을 개화시키고 있는 건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니에요. 메타버스 시장을 개화시키고 있는 기업들이 미국의 메타 플랫폼 라는 기업, 그다음에 로블록스라는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대형 빅테크 기업들이 전부 다 이 메타버스 시장을 다 관심을 가지면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에 따른 기대감을 워낙 급하게 반영시키면서 뭐 1, 2주 만에 거의 뭐 100% 넘게 올라간 종목들도 있었잖아요. 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나치게 이제 기대감이 선반영이 되면서 급격하게 상승했던 가격이 약간의 이제 기술적인 조정을 좀 받고 있다. 고점 대비해서 상승폭의 한 3분의 1 정도 조정이 들어오면은 가장 이상적인 조정이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21선 라인 근처에서 단기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저는 계속해서 연말까지 이런 종목 장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좀 드리고 있어요. 실제로 연말까지 이런 종목 장세가 이어졌을 경우에는 메타버스라든지 게임, NFT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기지개를 킬 수 있는 가능성이 워낙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대형주들뿐만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을 만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조정을 이용해서 한 번에 매수하기가 부담스러우시다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차곡차곡 며칠 정도 이제 매수를 좀 해놓으셨다가 단기 반등을 이용해서 트레이딩을 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날은 매수 후에 지금 90%의 수익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 영민아 투자 보고 매수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현재 같이 라운딩 돌고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상담부터 도와드릴게요. 대우조선해양이고요. 31,736원에 20% 보유 중입니다라고 하셨어요. 네, 이 종목은 더블 보기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블 보기. 지금 당장 매도를 하시라는 의견을 드리는 건데요. 네. 사실 조선주를 포함해서 경기 민감주들이 주가가 잘 못 움직이는 이유는 명확해요. 지금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는 상황이고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워낙 높잖아요. 네. 오죽했으면 지금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전략 비축률을 5천만 배럴이나 풀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고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사실 경기 민감주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수주 모멘텀만은 살아있다라는 평가가 우세했었는데 내년이 되면 수주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얘기들이 벌써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차트를 열어보시면 지금 경기 민감주들 뭐 철강, 건설, 조선, 해운 이런 종목들의 주가가 정말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당장 이 종목들이 살아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내년에 정말 수주가 계속 좋아지고 실적이 정말 빠르게 턴어라운드가 된다면 내년에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들은 빨리빨리 좀 정리를 하셔서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로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우조선해양은 이렇게 매도 의견을 주셨고요. 그럼 계속해서 다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파워 플라즈마 6,910원에 5% 방송 잘 보고 있어요라고 하셨어요. 네, 이 종목은 버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버디입니다. 보유하세요. 지금 딱 매수가 근처에서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뭐 IT 종목들이 좀 많이 빠지고 있지만 NFT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조정받는 거랑 거의 비슷한 이유라고 보시면 돼요. 지난주 후반부터 이번 주 초반까지 반도체 IT 종목들이 또 꽤나 강하게 상승을 좀 했기 때문에 오늘 단기적으로는 기관 외국인들의 어떤 차익 실현 물량들이 조금 출회가 좀 되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거고요. 뉴파워 플라즈마는 바닥에서 지금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7,000원대 이제 가격 회복 시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지금 정도 자리라면 충분히 보유를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한 8,000원 정도 부근까지 1차 목표가를 설정을 해두시고 뉴파워 플라즈마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설비 투자의 수혜주가 될 수 있고 또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뉴파워 플라즈마가 도우인시스의 지분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OLED 관련된 쪽에서도 분명히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뉴파워 플라즈마는 8,000원 목표선까지 보유해보시라고 의견 드렸습니다. 그럼 종목 상담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네. 오늘 라운딩의 하이라이트 시간이죠. 원샷 홀인원 존으로 바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장에 공략해 보시면 좋을 만한 원샷 홀인원 종목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실게요. 네, 28,000원 현재가로 서린바이오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뜨문뜨문 제약바이오 종목들에 대해서는 계속 여러분들께 좀 상기를 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매드팩토 그리고 오늘은 서린바이오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쪽으로 이제 DNA 합성 그리고 mRNA 합성 서비스를 이제 제공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서 CMO 관련된 수혜주로 많이 좀 부각을 좀 받았었던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mRNA 합성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한 200억 원 규모의 유형자산 토지를 매각해가지고요. 그야말로 뭐 현금도 탄탄하게 들고 있고 실적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약 바이오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최근 6년 동안에 단 한 번도 적자가 없이 꾸준하게 매출액도 성장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나름대로는 성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살아나고 있잖아요. 특히나 또 진단키트 관련된 기업들 시젠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오는 걸 보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오늘 또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4,000명을 지금 넘어서고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증가되고 있다는 게 경기에 상당한 지금 불확실성을 주고 있거든요. 결국은 치료제라든지 백신과 관련된 모멘텀이 전혀 끝나지 않았다. 경구용 치료제 뭐 머크라든지 화이자가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했다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이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19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CMO 기업들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해볼 만한 타이밍이 됐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가 위치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워낙 바닥에 있는 자리라서 부담 없는 가격 공략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니까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가격 전략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8,0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25,000원, 손절 가격은 18,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서린바이오였고요. 그럼 두 번째 종목도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볼게요. 네, 11만 1,000원 현재가로 엔캠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생소한 이름일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된 종목이고, 오늘 제가 시장에 대한 얘기 앞서 이제 시황 설명드릴 때 간단하게 좀 말씀드렸는데, 지수가 지금 3거래일째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찌 보면 많이 올랐던 종목들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간 시장에서 상당히 많이 소외됐었던 5G라든지 제약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기술적인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저는 시장에 이제 본류, 그동안의 시장을 주도했었던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시장 조정을 이용해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2차전지 소재 종목들을 한번 담아놓는 계기로 활용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엔캠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한번 해와봤고요. 이 회사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2차전지 소재 중에서도 전해액을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해액 생산하는 기업이 뭐 첨보라든지 동화기업 이런 기업들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생산 능력, 소위 말해서 이제 캐파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국내 많은 전해액 기업들 중에 단연 인재 생산 능력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연말을 기준으로 엔캠은 생산 규모가 한 7.5만 톤 정도 되고요.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동화기업은 한 5.3만 3톤 정도 되거든요. 제가 최근에도 이 동화기업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면서 단기간에 워낙 강하게 급등이 나와가지고 한 20% 30% 시원하게 지금 수익 실현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이 엔캠은 동화기업보다도 설비 능력은 더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동화기업의 시가총액이 지금 한 2조 원 정도인데 엔캠은 한 1.6조 원 정도밖에는 안 되거든요. 설비 투자를 계속해서 지금 늘리면서 2025년이 되면 무려 22만 톤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게 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요즘에 나오고 있는 증권사들의 리포트는 시가총액 3조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전해액과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에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이유는 결국은 2차전지 배터리, 특히 우리나라의 이제 기업들이 주로 생산하고 있는 이 3원계 배터리의 성능 향상 이슈, 그 화재와 관련된 이슈에서 전해액이라든지 전해액 첨가제의 중요도가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6불화 인산 리튬이라는 게 바로 이 전해액을 만들 때 가장 핵심적인 원료라고 보시면 되는데 후성이 바로 그 원료를 생산하는 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지금 전해액을 만드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6불화 인산 리튬의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원재료의 가격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판가에다가 이제 전이시키는 게 바로 하반기 때부터 시작됐고, 그리고 엔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요 공급처를 통해서 이 6불화 인산 리튬에 대한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는 거에 대한 불확실성을 완전히 좀 해소시킨 그런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대적인 저평가 매력이 부각이 되면서도 오늘처럼 시장이 조정이 들어올 때 핵심적인 소재 종목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좀 담아놓고자 하시는 분들은 엔캠이라는 종목을 관심 있게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열어보시면 최근에 워낙 강하게 한번 슈팅이 좀 들어왔었다가 한 3, 4일 정도 조정을 받은 자리잖아요. 조정 이후에 오늘 단기적으로는 양봉 전환이 딱 되면서 저점을 회복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이용해서 공략을 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11만 1,000원의 현재가로 매수 가격을 말씀드렸고요. 1차 목표 가격은 딱 전고점 정도 13만 원 정도의 1차 목표 가격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고, 손절 가격은 9만 7천 원 정도. 특히나 제가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릴 때 손절 가격도 꼭 좀 참고하시라는 말씀 드리는데요. 지금처럼 변동성이 심한 장일 때는 손절가도 반드시 좀 유념하셔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종목은 엔캠까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오후장에서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